안녕하세요. 10강입니다. 기업 분석의 기초를 얘기할 차례까지 왔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어요. 거인의 어깨라는 책에서 2권의 시작부에 해당하는 게 이번 10강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 등등등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당연히 필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좀 분량이 되게 방대해요. 방대한 얘기를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기반으로 한 이 강의를 만드는데 또 똑같이, 그리고 훨씬 더 제한된 시간에 이 내용들을 또 꾹꾹 집어넣다 보면은 저는 당연히 이걸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되게 어렵거나 너무 빠르게 지나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제가 좀 내용을 너무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혹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너무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주십사, 옆에서 함께 리액션을 좀 잘 해주십사, 오늘 학생 역할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혹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생 캐롤라인입니다. 진심? 캐롤라인이요? 캐롤라인? 오케이. 네. 일단, 네, 본명은 밝히지 않고, 본명이 캐롤라인인가? 네. 네, 성이 캐고 이름이 롤라인,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캐롤라인 님이 학생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캐롤라인 님 앞에서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캐롤라인 님께서 함께 좀 반응을 해주시고 좀 방향을 잡아주시는 이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 분석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 관련된 책도 많이 있고 관련 스터디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강좌에서 기업 분석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기업 분석의 전반적인 흐름과, 좀 더 중요한 거는 기업 분석의 귀결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사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업계에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서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기업 분석의 목적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식 이면에는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기업은 이제 사업을 하는 주체니까 기업이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은 돈을 주주에게 갖다 주는, 이게 주주와 기업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자, 주식 이면에는 기업이 있고 기업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은 돈을 벌어다 주는 주체니까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서 나에게 가져다 줄지, 이게 그 주식이 나에게, 주주에게 주는 가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앞 강의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캐롤라인 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레이엄과 버핏 얘기를 하면서 한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업의 가치라는 게 딱 하나의 주어진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네, 그 사업의 가치는 범위로 존재한다. 앞으로 기업이 평생 동안 벌어들일 돈, 그 중에서 나한테 돌려줄 돈, 이거를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뽑아낼 수 있겠어요? 물론 계산은 할 수 있지만 그 계산의 결과가 모두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어떤 합리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 이면에는 가치가 있고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기업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좀 곡해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교하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얼마짜리다라는 가치를 딱 집어내서 그것보다 싼 가격에 매수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그게 기업 분석의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치 기반 사고, 어떤 가격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게 싸다 비싸다라는 개념을 갖출 수 있죠. 우리가 가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네, 그래서 가치보다 싼 부분에서는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 사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 정도면은 뭐 마진이 별로 없으니까 그닥 그랬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아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확 올랐을 때 여기에서는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어, 그냥 안녕히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다, 애초에 내 게 아니니까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지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다, 관심 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가격대로 내려왔다면은 다시 또 기회가 온 건가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다. 이 가격, 이 시장을 대할 수 있다. 그런 게 가치 기반 사고의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하지만 네. 이게 지금 관심 없어요의 섹터일 때 다들 막 우와 이러고 개미들이요 이러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요.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지금 불 타나요? 물 타나요? 어떡하나요? 하면 되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달려들어서 샀다 팔았다 하는 방법이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거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눈앞에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의미 없는, 결국은 돈을 벌기 어려운 게임에 굳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마인드를 다잡는 데에도 이런 가치 기반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평정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마인드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기반 사고를 하는 게 당연히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좋은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이런 흔들림에 있어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하나의 직선으로 그 가치 기반 사고의 장점에 대해서 보통 많이 묘사를 해요. 지금 저도 이렇게 했고. 근데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묘사를 했을 때의 문제가 딱 우리가 기업 분석을 정밀하게 하다 보면 하나의 값을 뽑아낼 수 있고, 여기는 싸다. 가치 대비 몇 % 할인된 가격. 여기는 비싸다. 가치 대비 얼마나 비싼 가격이다. 이런 걸 계산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죠. 거기에서 되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서 나에게 돌려줄 현금 흐름, 그거를 다 더한 게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되겠어요. 그리고 점점점 이후의 부분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에 너무나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프리젠트 밸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라는 값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범위로 존재하고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 기업에 있어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좀 좋은 시나리오, 아주 좋은 시나리오, 좀 나쁜 시나리오, 아주 나쁜 시나리오, 혹은 뭐 2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되고 5개, 10개를 해도 되고, 네, 그건 각자의 역량에 따라 알아서 하시되 그렇게 범위로 표현을 해서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앞으로 좋아지면은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나빠지면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나리오 1, 2, 3, 4를 적어서 최상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지만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만큼이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만큼.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래도 가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에서 이 정도, 조금 나쁜 시나리오에서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렸다면은, 이 정도 가격에 있다면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죠. 안 좋은 시나리오가 터져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좋은 시나리오에서 이만큼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국면이죠.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다면은 업사이드가 꽤 있기는 한데 여기서 내가 돈을 벌려면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터져야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주가가 좀 더 올라서 다운사이드 폭보다 업사이드 폭이 완연히 줄어들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쫙 올라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테슬라가 향후 50년 후에 전기차가 전체 승용차 시장을 100% 대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25%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지금보다 매년 5%씩 더 상승하고 거기에 뭐 자율주행 등등의 부가 서비스까지 붙여서 팔아서 자동차 판매량 매출액만큼을 불러일으키고 이익률은 웬만한 소프트웨어 업체만큼의 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낙관적인 가정을 다 붙여 넣었을 때의 가치보다 현재의 가격이 더 높다면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는 명백하게 이거 이상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회로를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틀린 경우. 네. 어느 쪽이건 간에 여기